요즘 다이소 세차용품 되게 잘 나오잖아요. 많이 써보셨어요? 그럼요. 일단은 처음엔 전문적인 게 전혀 없었는데 네, 그냥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거 오토바이 한 번씩 닦아주고 일반인들이 물세차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바이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많진 않아요. 2년 전에 제가 오픈했을 적에도 몇 군데가 새로 오픈을 했었는데 한번 빡 생기고 싹 사라졌어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5시간, 6시간, 적게는 뭐 2시간, 3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대비로는 괜찮은 편이죠. 그럼 보통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으시는 거예요? 시즌에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장안평에서 오토바이 세차장 오토바이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최정원 대표라고 합니다. 엄청 힙하게 다니시네요. 아니 들어가시죠. 손님 차종이고 이제 디테일링 해야 되는데 차가 많이 오염은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부 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염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하려고 방문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이 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태원에서 한 것까지 하면 3년. 그럼 그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오토바이 샵에서도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 중고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했고요. 오토바이 쪽으로 일한 거는 거의 17년 정도? 그러면 오토바이 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세차업을 차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중고 매매만으로는 거리가 예전처럼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태원에 살 적에 작은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오토바이를 한 번씩 닦고 팔고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가게 얻어서 하게 된 거죠. 시험 삼아서. 처음엔 전문적인 게 전혀 없었는데 네, 그냥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거 오토바이 한 번씩 닦아주고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잘 닦이는구나 뭐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예전에는 한 대만 닦아도 땀이 막 줄줄 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세 대를 닦아도 땀 한 방울 안 나요. 그럼 대표님은 별도로 세차를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이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저는 다른 세차장도 가본 적도 없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샵들이랑 다르게 하수구 같은 게 안 보이네요. 저희는 이제 구업수를 쓰지 않고 스팀 세차로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한 대를 닦았을 적에 물량이 바가지 하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작업복 갈아입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부 세차하고 네. 스팀으로 한번 훑어내고 그런 식으로. 뭔가 세차라고 하면 물 잔뜩 뿌려놓고 꽁 칠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엄청 디테일하게 하시네요. 네, 그렇게 폼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바이크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더 많이 걸립니다. 지금 뭐 뿌리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합한 카샴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면 같은 경우도 차랑 틀려서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세제나 약품을 쓰면은 변색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약한 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셀프 세차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셀프 세차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부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휠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청소하기가 편한데 스쿠터 같은 경우야 이렇게 메인 스탠드 세워가지고 할 수 있지만 레플리카나 할리 이런 것들은 메인 스탠드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상구 같은 경우는 지저분한 차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청소할 때 제일 더러운 부분이 하부인 거예요? 하부죠. 휠 이런 스쿠터 같은 경우는 뭐 CVT 방식이라 체인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데 체인이 있는 차종 같은 경우는 루브가 많이 튀고 브레이크 분진들, 항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섞여가지고 하부가 상당히 더러워요. 일반인들이 물세차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세차 수유는 성수기나 비성수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이크 시즌 봄에서 가을까지가 성수기고 장마철에는 또 비수기고 겨울엔 마찬가지로 비수기고. 확실히 탈 수 있는 시즌에 많이 오시나 보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이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많진 않아요. 2년 전에 제가 오픈했을 적에도 몇 군데가 새로 오픈을 했었는데 한번 빡 생기고 싹 사라졌어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이야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할리랑 뭐 이런 큰 차들 오토바이 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엎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 세차를 하시던 사장님들도 바이크를 하면 좋은데 바이크를 세워두거나 밀거나 이런 것들에 약간 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 업을 오래 해서 쉬운데 그걸 못했던 분들은 큰 차들 같은 경우 제자리에서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거 그런 것들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대표님도 예전에 많이 엎어뜨려 보셨어요? 저 한 번 그나마 엎어질 것 같을 적에 도와줘 이래가지고 그럼 여기에 지금 찾아오시는 분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보통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주고요.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도 깔끔한 성격이신 분들은 단골분들 몇 분 계세요. 또 배달 오토바이들은 일반 레저용으로 타는 것과 또 다른 오염이 있거든요. 오래된 때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지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조금 추가가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추가금은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 동종업계라고 해야 될까? 오토바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오늘 이렇게 작업하시는 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베스파 같은 경우는 125cc 최소 금액 6만원이에요. 카드라고는 가격대가 전혀 다르죠. 오토바이의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할리데이비슨이나 뭐 BMW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훨씬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면 20만원도 나올 수 있고 오염이 심하면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상태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스쿠터 작업하는 건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보통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예, 전처리로 이렇게 세차를 하고 후처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세차하고 끝이 아니라 세차한 후에 코팅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 목 쓸지 말라고 이제 코팅도 그렇죠.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차랑 다르게 바이크 같은 경우는 왁스나 코팅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차하러 오신 분들한테 코팅을 다 해드려요. 세차하실 때 귀 엄청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귀에 이명이 생겨가지고 귀마개 하고 하라는데 더워가지고 요즘 다이소 세차용품 되게 잘 나오잖아요. 많이 써보셨어요? 그럼요. 일단은 기름때 제거하는 거 중에 후드 클리너라고 있거든요. 그게 기름때 진짜 잘 지워지더라고요. 차체 데미지도 가격도 싸고. 그거랑 자전거용 체인 클리너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가격 대비 뭐 쓸만한 편인 것 같아요. 유리 닦을 땐 이게 참 웬만한 약품보다 효율이 좋나 보네요. 네, 잔사 일단 안 났고 참 좋아요. 유리 세정제보다. 근데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셀프 세차장은 거의 고압수 세차잖아요. 고압수를 뿌릴 적에는 열 다 식힌 다음에 뿌려야 돼요. 그 엔진열이 높은 상태에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엔진 쪽에 폼 같은 거를 쏘고 그러면은 폼이 엔진에 스며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보기가 싫은데 또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바이크 세차를 셀프로 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고압수를 많이 뿌린다고 바이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물티슈만 비벼도 기스가 엄청 잘 나요. 플라스틱이라. 그러니까 닦으실 때는 살살 닦아주셔야 돼요. 그럼 대표님은 이런 세차 공부하실 때 유튜브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유튜브도 많이 봤고요. 제 오토바이도 많이 해보고 동네 사람들 갖고 와 해가지고 이제 고깃집 사장님 오토바이, 옷가게 청년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 해보면서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대표님 근데 처음부터 오토바이를 시작을 하시긴 하셨지만 오토바이 세차를 하시는 분들도 차량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쪽으로는 워낙에 경쟁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많고 오토바이는 그래도 누구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좀 전에 이렇게 세차를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몇 대 정도 이렇게 세차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이 없어요. 많은 날은 하루에 3대도 들어올 때도 있고 없는 날은 뭐 없고
있고 3년 동안 장사를 해봤지만 이날은 손님이 많겠다 적겠다 그 감이 안 잡혀요.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예약이 많나 보네요. 그렇죠.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뭐 일주일 전에도 예약을 받고 했는데 변동도 많고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루 전 예약으로 저는 받고 있거든요. 노쇼가 많아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 전날 사고 나셔갖고 뭐 사고 사진 막 보내줘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는데 1인샵에서 하나가 예약이 끊기면 다른 손님들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떤 일을 하든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말씀 주셨을 때 예약이 없는 날도 많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지는 쉽지는 않죠. 제가 막 큰 돈을 벌겠다 해서 차린 건 아니고 작은 게러지를 한다는 개념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100명을 했을 적에 100명 다 만족시켜드리기는 쉽진 않은데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고는 있어요. 다른 극락직업 사장님들 뭐 이렇게 내세울 매출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제 시간 쓰면서 할 만큼은 된 그 정도.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예.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매출은 성수기 시즌으로는 일반 회사원 수준으로 벌어요. 대신에 작업량으로 봤을 적에는 하루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5시간, 6시간, 적게는 뭐 2시간, 3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대비로는 괜찮은 편이죠. 그럼 보통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으시는 거예요? 시즌에는 한 4,500? 하루에 2-3대씩 작업한다고 쳤을 적 비 오는 날 빼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높네요. 단가가 바이크는 좀 있거든요. 10만 원입니다. 이러면 왜 이렇게 비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격이 측정된 이유는 안 지워져요. 들어온 거. 그렇다고 세게 문지를 수도 없고 약하기 때문에 금액을 떨어뜨려가지고 박리담회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은 적은 금액을 드리고 높은 금액의 디테일링을 바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디테일링은 말 그대로 겉핥기식인데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저는 제가 받을 금액을 받고 만족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비싼 작업을 했을 적에 그 금액에 대해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5만원, 20만원 그 이상 나가는 분들도 그 금액을 처음에는 비싸다고 하지만 결과물을 봤을 적에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뿌듯하죠. 이렇게 세차를 한번 하면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후처리로 하는 코팅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반년까지도 가요. 근데 하드하게 주행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 요새 같은 경우 이제 날이 풀리면은 벌레의 계절이라고 오늘 세차하고 갔는데 장기 투어를 뭐 강원도로 한번 왔다 갔다 했어. 네. 벌레가 묻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대표님의 이 직업을 네. 1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7점? 빠진 3점은 왜 빠졌을까요? 너무 불규칙적이고 시장 규모도 점점 축소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한 7점. 비전이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바이크 시장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전망은 극소수만 남아있는데 얼마나 버티느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겨울도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기간이 많지 않은데 최대한 만족드릴 수 있게끔 해야죠. 네. 그럼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라이더분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무사고가 최고다. 뭐 빨리 달리고 코너를 깊게 타고 다 좋은데 몸이 안 다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조심히 타시고 안전하게 타시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세차 업종으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처음 보는 케이스들이 많을 정도로 신기한 오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는 개념으로 하나씩 배워나가고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니까 도전 정신이 강하시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바이크 같은 경우는 닦는 게 주가 아니고 하다못해 세우는 것부터 접하지 않은 분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네.